요즘 최순실 문제에 문재인 전 대표가 희희낙낙 의기양양하고 있을 거라고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. 제가 지난주에요. 여당이 최순실 우병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과연 이 문재인 문제에 대해서 북한의 유엔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기권하게 된 과정에서 말을 바꾼 문제, 북한에 물어보고 결정한 문제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이슈화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, 제 예측대로 99대 1이 아니라 거의 999대 1로 지금 여권이 코너에 몰려버리고 문재인 전 대표는 하야 퇴진까지 측근들이 이야기하면서 희희낙낙하고 있을 겁니다. 저는 문재인 대표가 최순실 문제와 그와 관련된 연루 문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어려움에 빠지고 앞으로 여러가지 고난을 겪게 될 부분과는 별도로 문재인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북한에 물어보고 했자라는 그런 어떤 부분 내용과 또 당시에 송민순 전 장관이 회고록에 기술한 이 14 남북 그 정상회담 공동합의서에 평화협정 정전협정과 관련돼서 비핵화를 넣자라는 말과 비핵화를 전제로 하자는 말을 넣자라는 말과 더 나아가서 3자 혹은 4자라는 부분을 관련 단사국으로 바꾸자는 문제의 제기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표가 그걸 비서실장일 때 서울에 남아서 평양에 간 팀과 대화를 하고 있으면서 송민순 전 장관의 이러한 제의를 정면으로 묵살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혀야 된다. 더 나아가서 이것뿐만 아니라 대미관계부터 시작해서 주한미군 상호방위조약, 주한미군 분담금, MD, 사드, 전시작전권, 국가보안법, 미군기지 등 모든 부분에 대한 안보 관련 모든 부분에 대한 문재인 대표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걸로요, 자기한테 종북 낙인을 찍으려고 만들어낸 이야기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. 지금까지 지적된 문제는 모든 것이 문재인 전 대표의 애매한 행동과 입으로 나온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. 위키리크스 내용 안에요, 당시 주한미 대사였던 버시바우가 2007년 11월 6일 오후 5시에 보고한 문서가 확인됐는데요. 그 문서에 따르면 버시바우 대사는 본국으로 보내는 대비 외교 전문에 한국이 유엔의 대북 인권 결의안 처리에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. 당시 이 외교통상부 인권사회과에 재직 중이던 장현철 외무관이 한국 정부는 유엔 제3위원회의 인권결의안 투표를 방관하지 않겠다, 즉 찬성표를 던질 거라고 밝힌 뒤에 이 결의안의 장점을 고려해서 결정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버시바우 대사가 11월 16일 날 본국에 외교부에 이 일을 담당하던 책임자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한국이 방관하지 않겠답니다. 그것은 그 직전에 11월 1일 날 송민순 당시 장관이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2006년에 북한 인권 결의안에 찬성한 것처럼 이번도 똑같이 그럴 거다. 그것이 우리 공식적인 입장이다라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. 이거는 왜 중요한가 하면요, 문 전 대표 측은 이미 16일 날 기권하기로 결정이 됐다는데, 그럼 버시바우 대사가 16일 날 외교부하고 대화를 하고는 본국에 보내는 공문에서 작년하고 똑같은 입장을 가질 거라고 그런 어떤 식으로 외교부의 책임자가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는 것은 16일까지도 한마디로 이 외교부의 관료들은 지금 위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기본적인 방침은 이 인권 결의안에 찬성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16일 날까지 결정이 안 됐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. 그래서요, 문재인 전 대표는 최순실 문제와는 관계없이 이 부분에 대한 자기 입장을 정확하게 최종적으로 밝혀야 되고요.
모든 것이 최순실 문제로 넘어갔다고 해서 이 문제를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. 자, 이제 새누리당이 문 전 대표한테 이 최순실 사태를 덮기 위해서 이런다라고 말할 명분도 없어졌어요. 그러지 않습니까? 새누리당은 지금 최순실이한테 가라앉아가 같이 죽을 판인데 무슨 새누리당이 뭐 이제 최순실이 실드 치기 위해서 문재인한테 종북 낙인 찍는다 하는 거는 없어진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이제 그게 없는 상황에서 제가 객관적으로 문재인 전 대표 진영에게 묻는 겁니다. 아마 그쪽에서도 제 방송을 보고요.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한테 들려오는데요. 안보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. 자, 그때 있는 일을 사실대로 국민한테 이야기하고 양해를 구하든지요.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문재인 전 대표의 안보관, 대미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되는 문제입니다. 이것이 최순실 때문에 또 흐지부지 되었다고 하면서 자신의 뒤에 있는 원탁회의나 좌파들한테는 가서 나는 그런 대미관이나 이런 어떤 안보관에서 확실히 당신들의 입장을 존중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고, 또 중도나 약간 보수인 사람들한테는 내가 옛날에 그런 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빠져나가면서 어디까지 대선 행보를 외줄타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까? 이걸 안 하고는요, 저는 끝까지 문재인 전 대표의 이런 안보의식 문제에 대해서는 짚으려고 합니다. 여기서 절대로 문재인 전 대표는 빠져나갈 수 없어요. 아니, 대통령 되겠다라는 사람이 안보의식이 정말로 우려스럽다면 그걸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? 저는 최순실 문제 철저하게 해결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박 대통령도 비판하기 때문에 보수 진영에서도 욕먹는 사람입니다. 물론 일부지만요. 그렇지만은 문재인 전 대표는 이제 그거하고 관계없이, 최순실하고 관계없이 자신의 입장을 밝히라는 것이 제 말입니다. 틀렸습니까? 그렇게 넘어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강조하고 싶어요. 자, 또 하나 심각한 이야기를 하면요. 미국의 정보의 총사령탑이 북핵 포기 정책은 실패를 했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. 자,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 BNI 국장입니다. 이 BNI는 CIA, FBI부터 시작해서 각 군에 있는 정보기관 등을 모두 총괄하는 9.11 이후에 만들어진 총괄정보 부처입니다. 여기에서 북한 비핵화를 하려는 생각은 가망성이 없다. 비핵화보다는 동결 등 북한의 핵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이다.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자, 이 말을 미국 정보기관 최고 책임자가 했다라는 것은 이 시점에서 뭐하고 연상이 되십니까? 지난 금요일 날 보도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갈루치 등 전직 미국 외교 관료와 북 전문가들과 북한의 한석열 등간의 2대2 트랙2 접촉이 있었고, 거기에서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인데 그 전제로 북미 간의 직접적인 대화의 조건이 결국 뭡니까? 핵을 동결하는 수준에, 그리고 비확산하는 수준에, ICBM 실험을 하지 않는 수준에서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는 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, 힐러리가 지가 집권할 거라고 가상을 하고, 지가 집권했을 경우에 이 북한을 담당하는 부서에 국무부 책임자들로 둘 사람들을 미리 보내서 북한의 입장을 타진했고 떠보는 그런 의미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, 지금 미국의 DNI 국장이 지금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하는 것은 실패했다라고 이제 확인해 주는 겁니다.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요, 그 다음 단계에 갈 힐러리의 정책을 가볍게 해주는 겁니다. 자, 여러분, 제가 힐러리가 되면요, 북한 문제를 해결할 거고 북한에 폭격을 할 거라고 등 주장하면서 트럼프가 되면 주한미군 철수한다고 황당한 소리를 하는 많은 사람들을 비판해 왔습니다. 제 말이 틀렸습니까? 맞았습니까? 이제요, 미국은요, 차근차근 북한의 핵을 갖다가 인정해 주는 단계에서 동결 비확산이라는 미명하에, 그리고 새로운 ICBM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는다는 명분하에 북한과 딜을 치려고 하고, 이 딜을 치려는데 총대를 메고 나선 사람이 지금 오바마 민주당 정부의 DNI 국장, 이 사람은 힐러리가 되면 계속 더 할 겁니다. 아마 미국에는 정권이 저렇게 넘어가면 이런 부처의 사람들은 계속 그 자리에 스테이를 많이 해요. 자, 이 사람이 총대를 메고 힐러리를 위한 정책에 한마디로 자락을 깔아주고 있는 겁니다. 국무부는 달라진 것이 없다고 이렇게 밝혔지만은 클래퍼 국장의
이 발언은 결국은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라는 대외적인 이런 공약이 포기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. 자, 이 자리에서 이 말레이시아에 갔던 리언 시걸, 말레이시아에서 북한 만나고 온 친구죠. 이 양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, 협상으로 북한 핵 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평가하느냐 묻자, 그는 북한을 비핵화한다라는 개념은 가만히 없다. 즉 협상으로도 북한을 비핵화는 못한다는 거죠. 그러면 북한을 차라리 적당히 인정해주고 사고만 치지 마라 하고 가겠다라는 부분에 미국의 입장이 가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. 리언 시걸은 최근에 말레이시아에서 북한을 접촉했던 한 사람인데, 미국 대선을 앞두고 8일날 워싱턴에서는 협상 불가피론이 지금 급속하게 확산이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. 자, 이제는 정책 목표와 수단도 달라져야 된다. 즉 정책 목표도 비핵화가 아니고 핵동결, 그리고 수단도 북한과의 협상, 북한에 대한 제재와 폭격이 아니라요. 자,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. 이 세미나는요, 클래퍼 국장이 자기 대통령이 직면하게 될 주요 정보 관련 이슈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인데요. 자, 이날 클래퍼의 발언은 7년 정보기관 수장으로 일하며 북핵 문제에 대한 달라진 인식을 차기 행정부에 전달한 거다. 즉 힐러리를 위해서 자락을 깔아줬다라는 것이 사실이다, 이래 봐야 됩니다. 자, 클래퍼는 이날 디테일하게 말하면 북한이 핵 능력을 포기하는 것은 애초에 가능성이 없는 일이다. 클래퍼 국장은 기대할 수 있는 최상의 결과는 북한의 핵 능력을 제한하는 정도인데, 북한이 우리가 요구한다고 그걸 할 리는 없으니 중대한 유인책이 있어야 된다. 당근이 있어야 된다. 그러면서 북한의 ICBM KN-08은요, 시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실제로 작동하는지는 북한도 미국도 모르지만은 무기를 장착한 미사일을 하와이 알래스카를 포함한 미국 본토에 도달시킬 능력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한국의 외교 당국자들은 맨날 하던 소리다, 뭐 이런 수준에서 넘어가고 있는데요. 지금 가장 중요한 이 클래퍼 국장의 발언의 핵심은 북한의 핵 능력을 제한하는 거. 즉 대북 정책을 미국의 힐러리가 만약에 당선된다면 힐러리 정부에서는 일대 전환을 해서 북한이 밖으로 핵을 확산시키거나 또 더 개발 속 기술을 높이는 게 아닌 중단하는 정도로 머물게 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사실상 오바마 정부의 대북 핵정책, 전략적 인내라고 불리우는 비핵화 정책은 끝났고, 이제 미국의 이 힐러리는 북한과의 협상으로 들어가려고 하고, 그것은 핵 동결을 전제로 한 북한의 핵 보유 인정, 그리고 평화협정 체결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. 자, 힐러리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한다고 열심히 편드는 분들 정신 좀 차리기 바랍니다.